주십시오. 시간을 멈춰주시고 엄혜준 증인 나오세요. PPT 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엄혜준 증인, 예, 국정조사 증인으로 증언 때의 심정이 어때요? 국민들 앞에 최대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하는 게 그나마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기 수사팀이 수사를 하면서 증인은 2기 수사팀인데 예, 예, 1기 수사팀을 하면서 예. 남욱의 자필 메모지를 압수했어. 거기에 일기 수사팀에서요? 1기팀에서 예. 본인도 알 겁니다. 거기에 메모지에 천화동인 1호 소유자가 김만배와 다른 분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언론에 엄청나게 나왔죠. 다른 분이 누구냐 했는데 남욱은 다른 분은 유동기라고 당시 검찰 피신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십니다. 일기팀에서 알았어요. 메모지 압수한 건 지금 네. 정확히 내용 기억을 알고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아요. 그 다음에 정민용 도 자수서를 통해서 천화동 1호 소유는 유동규 거라는 것을 유동규 본인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자수서에 써서 기재를 했습니다. 또한 김만배, 유동규, 남욱,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2020년 10월 30일 날 노래방 녹취록에 보면은 이 천화동 1호 소유가 유동규 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기팀은 유동규를 428억 천화동 1호 소유 지분이라고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 뒤로 증인을 포함한 2기 수사팀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동규, 남욱을 체포합니다. 남욱을 감금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건을 고지하고 그럼으로써 유동규와 진술을 번복하지요. 2022년 12월 16일 날 조금 전에 김동학 의원님이 지금 신문한 것처럼 김만배가 김용 전징상에도 지분을 줬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욱도 부합된 진술을 하죠. 이러한 변화가 있은 뒤에 김용을 기소를 합니다. 김용 기소는 증인이 했죠. 예, 저하고 아마 반부패 3부와 다 관련됐어요. 428억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가 됐습니다. 김용에 대해서 기소는 하지 않지만은 전제 사실이 적시가 됐습니다. 공소장에 천화동 1호의 소유자, 지분, 그다음에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공유했다.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다시 정진상을 기소합니다. 정진상 기소할 때는 더 구체화됩니다. 지분율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금액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또 이것을 어떻게 줄 것이냐 논의 과정을 적시하면서 여기에 처음으로 김용, 정진상, 유동규 지분의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표현이 공소장에 기재됩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할 때는 더 진전이 됩니다. 내용이. 그래서 천화동인 1호의 소유 지분, 구체적인 금액 이걸 어떻게 줄 것이냐를 방안을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공유하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됐어요. 그래서 썼죠, 공소장에. 예, 공소장에 그렇게 기재돼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네. 지금 공소장에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이러한 천화동의 소유가 김용, 정진상, 유동규의 것이고 그걸 이재명 측 것이고 이게 비율이 어떻게 돈을 주고 이걸 이재명 당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진상을 통해서 공소 사실을 이렇게 기재하려면은 정진상을 조사를 해서 정진상이 자백을 했어야 쓸 수가 있는데 정진상 그 당시 조사했습니까? 지금 그때 증거 관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요. 저희가 그렇게 공소 사실 쓸 때는 관련 증거를 증인, 종합해서 쓴 걸로 기억하고 증인. 있습니다. 정진상을 통해서 보고했다고 써졌어. 그렇다면은 정진상을 조사해서 정진상이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는 한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어요. 지금 그 증거 관계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 증거 관계에 맞게 기소를 했습니다. 증인, 그러니까 정치검찰 이야기를 듣는 거야. 내가 듣고 있어요. 정진상을 통해서 보고했다고 돼 있어요. 최소한도 공소장 이를 쓰려면은 정진상을 조사해서 정진상 인정 그런 진술을 해야 돼요.
이러니까 정치검사라는 말을 듣고 이재명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공작을 하는 소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 그렇지만 그걸 수사해본 사람은 그렇게 공소장 씁니까? 내가 징계보다 수사 더 많이 했어요. 내가 선배로서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공소장을 써요? 내가 다른 거 다 양보하더라도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들어간 정진상을 조사해서 정진상이가 내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지 않는 그런 공소장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공소장을 썼는가? 증인한테 듣고 싶지 않아. 내 말 들어요. 내 말 들어요.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설명 드릴 필요 없어요. 증인같이 수사하니까 우리 검찰이 이렇게 된 거야. 일반 사건에도 그렇게 공소장 씁니까? 직접 증거를 지금 정진상을 조사하고 그래 쓸 수가 있어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주시면. 증인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게 공소장 씁니까? 다른 사건에서도? 그게 검사의 태도예요?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 승인받았다면 정진상을 조사를 해야지. 그 정진상이 그런 진술을 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증인은 답변하지 말고 총장 권한대. 예. 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정진상 조사하지 않고 정진상이 이재명에게 보고 있다는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 있다는 공소장 쓸 수 있습니까? 증거관계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한 거야? 이따위로 수사하니까 검찰이 된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증인이 반성한 태도가 있는가 지금?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더 이상 듣기 싫어.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 아니 총장 권한대 이야기해 보세요.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공소장 있다고 쓰나? 아니 정진상이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에서 승인 받았다고 하는데 정진상은 그런 짓을 할 수 한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저런 공소사? 총장 권한대 이야기해 보세요. 대한민국 검사들이 공소장 이르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보야. 지금 이렇게 공소장을 쓰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을 죽여라 하나는 명령이 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사는 자기의 준 미션을 수행했을 때 잘 수행했을 때 어떤 결과고 예, 1분 더 드리세요. 예.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시를 누가 했냐 이거예요. 보통 이 사건에 총장 권한에 공소장 있다고 그렇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공소장 쓰는 규칙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위원님 내가 말씀하신 검 수사를 30년 가까이 했지만 이런 공소장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정진상을 통해서 보고 있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는 그 당시에 엄청난 치명적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럼 설명 좀 해보세요. 공소장 쓰는 규칙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일단 금전 거래가 있는 사건에서의 직접 증거가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저도 뭐 증거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공소 사실을 쓰기 위한 간접적인 다른 정황들을 가지고 작성하지 않았나. 아니 그러면요 증거로 나온 것까지만 써야지. 증거로 나온 것까지만 써야지. 내가 유동규 진술이 번복된 것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거 사실이라고 믿는다 쳐. 그럼 그 진술까지만 써야지. 왜 참여를 하냐 이것이. 들어가세요. 예, 양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거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없이 이렇게 사냥을 해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검사는 정의롭게 증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적 제거에 정치 검찰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게 온 세상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양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